16화. 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끝냈습니다. 계림에서의 나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3월 초 저는 일행들과 함께 중국 계림에 다녀왔습니다. 계림은 중국 사람들이 산수갑천하, 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경북과 충북을 합친 넓이의 땅에 봉우리가 무려 36,000개나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의 22안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진 풍경이 바로 계림의 이강입니다. 계림이 속한 광서장족, 자치구는 한족 외에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장족, 묘족, 료족, 동족 등의 민족이 저마다의 언어와 전통 의상, 문화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족과 조금 다른 인상의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관광지에서 전통 공연을 펼치던 무희들도 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상업화한 것이었습니다. 단체 관광을 선호하지 않으나 낯선 곳의 관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림의 산수만큼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유명한 절경은 온통 상업적인 인공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춤추는 무희들의 모습도 왠지 안쓰러웠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36,000 봉우리가 우리나라 산과는 다르니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의 하루하루가요. 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절경도 유람선도 아닙니다. 바로 발 마사지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초반 장가계에 갔을 때 많이 걸은 피로를 발 마사지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팁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관광지 마사지 업소만큼은 예외입니다. 팁이 관행화되어 있고 가이드들이 안내하는 금액이 보통 1인당 12안에서 22안, 우리 돈으로 2,000원에서 3,5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업소들의 임금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급에 팁을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소규모 관광지 업소에서는 기본급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고 팁이 실질적인 수입의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이 온몸의 기운을 다해 마사지를 하고 받는 것이 많아야 2,000원에서 3,000원의 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젊은 여자들이 온몸의 기운을 다해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묵묵히 정성껏.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일행들과는 팁을 3,000원씩 주기로 미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는 내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꾸 쌓여갔습니다. 내가 주는 이 작은 돈이 오늘 저녁 그녀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일행과의 약속을 어기고 비상금 5만 원을 그녀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과 손이 맞닿는 그 온기로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아무 일도 없었지만 관광 내내 그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일행만 움직이는 자유 일정이라 피로를 풀 겸 다시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발 마사지가 편하고 좋았다며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세어보니 9,000원. 첫날 드린 5만 원과 비교하면 너무도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9,000원을 꼭 쥐어 주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가게 안에서 보이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일행 마사지를 끝으로 늦은 퇴근을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여자가 정성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봉우리 36,000개의 절경보다 그 한 번의 인사가 제 기억 속에 더 깊이 새겨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첫날 얼굴도 희미했던 그 여자는 그날 저녁 기뻤을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며 웃었을까?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팁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누구의 기준인가? 세상 어디서는 팁으로 수십만 원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어디서는 온몸의 기를 다 짜내어 일하고 9,000원에 눈물 날 만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계림을 다녀왔는데 계림의 절경은 기억에 없습니다. 봉우리 36,000개보다 한 사람의 손 온기가 더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넉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행동이 주제넘는 객기가 아니었기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손과 손이 맞닿는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여행에서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경도 유명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정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노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